닭가슴살은 어느 순간 대표적인 국민 다이어트 식품이 되었어요. 과거에는 닭가슴살을 소위 타이어를 씹는 듯한 뻑뻑한 질감과 맛 때문에 닭가슴살이 포함된 다이어트 식단은 지속하기 어렵다고 여겨져 왔지만, 사실 현재에는 이러한 단점을 개선한 맛있는 닭가슴살들이 많이 나왔죠. 심지어 육류 중에 가성비도 가장 좋아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나 근성장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지나치게 닭가슴살에 집착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걸 먹지 않으면 근손실이 일어날 거야. 최저 1kg당 1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지방의 섭취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굳이 건강의 관점을 빼놓고 보더라도 지방의 섭취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닭가슴살의 영양 성분을 살펴보면 사육 방식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100g당 지방이 약 1.3g, 그리고 단백질이 23g 정도를 포함하고 있을 거예요. 단백질 덩어리 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단백질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근육의 재료로서 활용돼요. 정확히는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위와 소장, 대장을 거쳐서 분해된 아미노산이 근육의 재료가 되죠. 이 아미노산은 근육뿐만 아니라 우리의 피부, 손톱, 발톱, 머리카락, 그리고 우리의 장기와 세포들, 호르몬과 효소의 재료로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 중 하나죠. 사실 단백질은 직접적인 에너지원이라기보다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만드는 재료로서 가치가 훨씬 커요. 공사장에 자재와 흙, 벽돌 이런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단백질은 왜 탄수화물, 지방과 더불어 3대 에너지원으로 불리고 있는 걸까요? 단백질을 우리 몸에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이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서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무서워하는 이 근손실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체내에 사용할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을 때 우리의 근육에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서 사용해서 근손실이 일어나는 거죠. 즉,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봤자 곧이곧대로 근육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 쓰이면 단백질만 먹으면 안 돼요? 필요 이상의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에너지원으로 전환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신장에 무리를 주기 시작해요. 과도하게 섭취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필요한 장기 및 신체의 혈액을 통해 전달돼요. 남은 것들은 역시 간으로 가요. 아미노산은 간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데 그 과정에서 요소라는 물질로 변경되어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과도한 요소를 만들어내고 이는 신장에 무리를 주게 되어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여러가지 건강상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생겨요. 체내 노폐물을 거르는데 문제가 생기고 전해질이 불균형해져 여러가지 질병에 취약한 상태가 되죠. 즉,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신장 기능에 이상을 주어 신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베스트는 단백질을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서 활용하기보다는 신체의 재료로서 활용될 때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필요한 에너지는 지방을 통해서 얻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탄수화물이 아니라 지방이냐? 일단 닭가슴살을 오랫동안 섭취하신 분들은 이런 욕구를 가지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삼겹살 먹고 싶다. 기름진 대창 곱창 먹고 싶다. 이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 지방을 필요로 해서 세포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지방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지용성 비타민 A, D, E, K의 흡수를 도와주죠. 지용성 비타민은 근성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방은 또한 세포막의 중요한 재료로 근육세포의 기능과 수명이 향상돼요. 그 외에도 지방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합성에도 중요한 요소예요. 특히 스테로이드 호르몬 중 테스토스테론은 근육의 성장과 회복에 매우 중요하죠. 즉, 지방의 섭취가 부족해지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에너지원이 부족해 근손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지방을 고려해야 된다면은 굳이 닭가슴살을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닭다리살, 오리고기, 양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삼겹살, 고등어, 연어 이러한 식품들에는 닭가슴살에는 없는 지방이 풍부하고 뿐만 아니라 각각 식품별로 포함된 지방산의 종류와 비타민의 종류, 기타 미네랄의 종류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고집해서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골고루 섭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생닭가슴살을 여러가지 건강한 지방산과 함께 섭취한다면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가장 문제가 되는 닭가슴살은 닭가슴살의 맛과 질감을 개선한 다양한 맛의 맛있는 닭가슴살들이죠. 건강을 빌미로 이러한 제품들을 판매하는데 속으시면 안 돼요. 해당 제품의 뒷면 원재료명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세요. 물엿, 설탕, 과당, 그리고 식물성 유지도 포함되어 있죠. 전부 호르몬의 불균형을 가져오고 신체 대사에 문제를 일으키는 성분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정리해놓은 식재료 목록을 고정 댓글에 링크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봐 주세요. 어떤 오일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식재료가 좋은지 어느 정도 기준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각각 목적에 맞게 식단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자면, 체중 감량이 목적이신 분들은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 섭취와 더불어서 탄수화물의 섭취를 제한해야겠죠. 두 번째로 벌크업 및 근성장의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탄수화물량을 무한정 늘리기보다는 단백질과 지방의 섭취량을 늘리고 그에 걸맞는 운동 강도를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빠르게 목표에 달성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실 탄수화물량을 늘리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에 걸맞는 운동 강도가 뒷받침되어 주지 않는다면은 벌크업이 아니라 살컵이 될 거예요. 제가 자주 그랬거든요. 정리해보자면,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신장에 무리를 주어 신체에 문제를 일으킨다. 지방의 섭취는 면역력과 근육세포를 강하게 만든다. 지방의 섭취는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늘려 근육의 성장과 회복을 돕는다. 닭가슴살보다는 지방이 풍부히 포함된 적색육류, 가금류, 어류를 식단으로 가져가자. 골고루 먹자. 마지막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이 외관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많은 이점으로 적용해요. 저도 살면서 항상 느끼고 있고요. 친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성 간의 관계에서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현대사회에서는 이 외관의 아름다움은 곧 경쟁력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좀 무리한 다이어트를 진행하시는 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자각하고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외관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여기 내면에 있다는 걸요. 아름다운 내면은 호르몬의 균형에서부터 찾아온다고 생각해요. 이 호르몬의 균형은 진짜로 건강한 식단에서부터 찾아온다고 생각하고요. 현대사회에서는 지방을 죄악시하기 시작하면서 이 호르몬의 균형이 틀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호르몬의 균형을 완벽하게 갖추면 외관의 아름다움은 자연스럽게 쫓아오기 시작할 거예요. 아마 얼굴 색과 표정, 피부 모든 것들이 자연스레 아름답게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그야말로 외관과 내면 모두 아름다워지는 거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문이 생기시거나 궁금하신 것들은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현재까지 질문에는 100% 다 답변을 드린 것 같아요. 최대한 모든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제가 모르는 건 제가 공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요.